안녕하세요. 사업주를 위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는 민우아입니다.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고객이 문의와 매출이 1도 일어나지 않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 해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블로그를 쓰고 계시는데요. 매출은커녕 문의도 생기지 않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혹시 이런 실수하지 않으신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셨던 패브릭 공방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문의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고요. 하루에 방문자 수도 거의 없고 문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블로그를 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자기 블로그가 뭐가 잘못됐는지라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제 강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블로그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분은 아주 쉬운 것을 놓치셨는데요. 고객을 끌어들이는 내 전략 키워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자, 패브릭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해서 다 그 사업주분에게 맞는 키워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블로그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사업 이야기만 주구리장창 쓰신 거예요, 그분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와 유튜브와는 달리 블로그는 고객이 직접 검색해서 사업주 블로그로 찾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예요. 즉, 내 사업장으로 고객이 찾아 들어오는 물꼬를 터주어야 하는 그것이 키워드인데요. 그런 사업적 전략 키워드가 없었다는 것이 그분이 블로그에 방문자 수도 적고 문의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사장님이 놓치신 내 사업 전략 키워드를 사용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블로그를 열심히 쓰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사장님들이라면 몇 가지 유형이 있으세요. 500여 개 사업장의 블로그 코칭 9,000건을 하면서 생긴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내 사업 전략 키워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정보와 내 사업의 자랑거리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컨텐츠를 작성하지 못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네이버라는 판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네이버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블로그 지수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제대로 고치셔도, 제대로 우리가 방향만 잡으셔도 완전히 블로그 마케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사업의 전략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주지 않는 블로그가 된 것인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진성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내 사업 전략 키워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 내가 패브릭 공방이라고 패브릭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장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내 아이템을 고객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전략 키워드라는 것이 사업장마다 또는 사업마다 아이템마다 따로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 전략 키워드는 내 블로그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업의 결과, 고객의 결과, 맞는 그런 키워드를 제대로 두 개를 다 충족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사업 전략 키워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내 사업 전략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블로그 글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오지 매장 같은 경우가 똑같은 거죠. 내 사업 전략 키워드는 내 온라인 매장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물꼬트기라는 것 꼭 까먹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치과 병원에 마케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치의원이고요.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제대로 하는 법 3가지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그 키워드가 내 사업의 전략 키워드인지, 그것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인지, 설사 상위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고객이 신환 환자분들이 그 블로그를 보고 몇 번씩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내 사업 전략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업 전략 키워드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한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내 블로그와 내 사업에 맞는 전략 키워드를 제대로 써서 상위 노출되는 것이 우리가 블로그 글을 발행할 때 헛수고를 조금 더 줄이는 그런 결과물을 발생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내 가게에 최소한 문의를 하고 판매를 결심할 수 있도록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구매 전환력. 그 구매 전환력이 블로그는 굉장히 있는데요. 그 구매 전환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게요. 블로그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인스타와 유튜브와는 달리 관심사 위주로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형식이라면 블로그는 직접 고객이 검색해서 들어와요. 결국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고객이 어느 정도 구매 전환을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중학교 영어 내신 성적, 내신 학원을 찾는 학부모라면 직접 땡땡땡 중학교 내신 학원을 검색해서 또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아오시겠죠. 즉, 구매욕이 있는 분들이 이미 검색을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객을 설득하는 컨텐츠가 블로그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우리가 검색을 하는, 뭔가 수고를 하는 그런 고객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블로그를 봤는데 이 학원의 원장님, 영어 시험 레퍼런스 또는 커리큘럼 학습 분위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습들이 담아있다면 굉장히 믿음직스럽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구매 전환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문의 전화를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혼 없는 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블로그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인스타, 유튜브와는 다른 대본을 써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구매 전환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사업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는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광고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파워링크나 파워컨텐츠, 그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광고회사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홍보를 하거나 네이버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굉장히 블로그를 좀 지수를 낮추거나 저품질이 되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서 6기였던 소인공방 예비 창업자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글을 써도 블로그 글이 제대로 노출이 되지 않았고 상위 노출은 100%는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이분이 블로그에서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간단한 건데 그런 것들을 놓치시고 그냥 우리가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면 홍보 잘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몇 개 가이드를 드리고 그것을 고치자마자 매출도 잘 되셨고 지금 현재는 그분은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공방 사장님이 되셨고 하청까지 주는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공방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계속 엄한 짓 하셨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블로그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사업장에 온라인 매장을 스스로 깨부수는 것과 같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블로그를 쓰시는 대표님들은 블로그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블로그 지수도 점점 좋아집니다. 네이버가 하라는 것대로 하시면 굉장히 신뢰성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생 블로그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지수가 올라가는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블로그를 아무리 써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혹시 내 사업 전략 키워드를 제대로 쓰시는지, 구매 전환력을 이용한 컨텐츠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블로그 지수를 키워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그냥 체험단이나 편하게 일상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사업의 홍보 마케팅을 생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전체적으로 블로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사업의 장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500여 개의 사업장을 성공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저가 블로그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